네 분 다 작성을 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8월 16일에 개봉한 지옥만세의 첫 번째 완전체 주도의 날이고요. 오늘부터 이 팀의 아주 벅찬 여정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연출하셨고 드디어 장편을 만들면서 독립영화계 기대주에서 15년 만에 벗어나신 이모정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옥만세 만든 감독 이모정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우님들도 우리 배우니까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만세에서 남이 역할 맡았던 배우 오울입니다. 박효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황선우 역할 맡은 방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주 배우님, 네, 채린 연기한 정이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개봉 첫 주비를 이렇게 시네큐브 일관 큰 좌석에서 하게 되셔서 감독님 배우분들 모두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랑 그 오리 배우님이랑 목에 요상한 것을 달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예뻐서 저희가 그 목걸이를 변경한 지옥만세의 키링이고요. 감독님 가슴팍에 달려있는 것이 지옥만세의 배지라고 합니다. 너무 예쁜 굿즈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굿즈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영화사 찬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홍보차 계속 차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모정 감독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모정 감독님 단편 혹시 보신 관객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이모정 감독님 첫 장편 언제 나오나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를 비롯해서 수많은 단편들을 통해서 독립영화계 차세대 기대주로 긴 시간에 꼽혀오셨는데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옥만세가 소개되면서 드디어 이렇게 또 장편을 통해서 관객들과 만나게 되셨어요.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들이 소개되는 것과는 또 다르게 개봉관에서 이렇게 기다려주신 관객분들 만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일 것 같은데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영화제에서 대체로 영화가 소개되다 보니 다른 영화들과 함께 그 관객분들을 만나서 반응을 듣고 얘기를 듣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뵌 관객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알찬 몇백 명이 뭐 최대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단위가 달라져서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훨씬 더 짜릿하고 매일매일 일희일비하는 어떤 반응들을 보면 이걸 알아주셨어, 이렇게 오해를 샀네 하는 반응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생생하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서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꿈꾸던 순간 이제 관객분들이랑 함께 같은 이야기를 보고 저희가 좋아했던 거 혹은 제가 배우들이랑 같이 화합했던 순간들을 봐주시는 순간들을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우님들, 관객분들과 함께한 첫 생일인데 감독님 떨지 않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막 영화를 보셔서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이모정 감독님의 영화이기도 한 동시에 앞에 계신 새 배우님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영화도 너무 재밌고 연출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새 배우님이 너무 후반으로 갈수록 확연하게 도드라지는 개성으로 보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정말 끝나고 나서 지옥만세는 오리, 방효린 그리고 정희주 배우님의 만세 삼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반갑고 좋은 얼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배우님들 생각보다 근데 하나도 안 떨고 계시긴 한데 혹시 떨리는 분 계세요? 오리 배우님 떨리시고 효린 배우님은 안 떨리시죠? 네, 왜냐면 아까 6시, 오후 6시에 JTBC 생방송 뉴스를 또 하고 오셨대요. 네, 직접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는군요. 정희주 배우님도 조금 떨리시나요? 네, 어쨌든 떨지 마시고 세 분 관객분들에게 첫 인사 말씀 오리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남이 역할 오울입니다. 너무 인사를 하셨으니까 개봉 소감도 같이 전해주세요. 네. 저 여기 옛날에 다른 영화 GV 보려고 왔었었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상영하게 된 게 약간 이게 맞나? 약간 현실 자각이 아직 안 되는데 너무 반갑고 한 2, 3년 전만 해도 사실 텅 비어있는 관객석들 보면서 좀 슬펐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고 아 드디어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행복한 개봉을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유림 배우님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오늘 개봉하고 첫 GV라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 번 봐주신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여러 번 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희주 배우님. 저희가 다 처음인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 이게 첫 영화이고 언니들도 첫 주인공 장편이고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되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게 다 처음이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설레고 기쁜 마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 이렇게 프린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네, 1년의 관객이 성량이 크면 이런 일이 생기곤 하네요. 네. 그래도 처음이니까 또 개봉 후 첫 GV니까 또 같이 첫 관계로서 이 처음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극장관이 좀 크긴 하지만 사실 세 분 다 너무 아이돌 같으시잖아요. 그 배우님들 주저 말고 이렇게 반쪽 카트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돌 쇼케이스처럼 여러 가지 선보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날 행사에서 많은 기록들이 남아서 돌아다니면 좋으니까는 객석에 계신 분들도 시네큐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고척돔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편하게 객석에 사인 보내주시면 배우님들도 긴장 풀고 즐겁게 첫날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모정 감독님, 먼저 그 지옥만세라는 제목이 처음에 어떤 비주얼이나 배우님들의 면면이나 이런 게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호러 영화를 만드는구나 이모정이 너무 많이 고됐고 벅찬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드디어 호러 영화를 만드는구나 했는데 막상 영화가 공개되고 나니까는 영화 장르에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지만 어드벤처물이에요. 이 영화 어떻게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제목 어떻게 확정하게 되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진짜 얼핏 호러 영화 갈 뻔했어요. 제가 그만큼 어둡고 영화를 계속 찍어가고 싶은데 영화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살떨리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 장편 영화를 안 찍어보고 그만두기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더라도 혹은 이게 그냥 헛발질이 되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한 2년쯤 전이었고요. 그때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어쩐지 뛰어다니는 소녀들에 대해서 좀 찍고 싶었고 씩씩한 여자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되더라도 결국에 용기를 내는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를 찍고 싶었는데 그게 아마 저한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고립되어 있었고 그런 사이에서 용기를 같이 내고 싶은 계기를 영화 속에서 좀 찾고 싶었던 상황이어서 이 이야기를 출발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게 약간 외톨이나 아웃사이더나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혹은 어떤 집단적인 것 사이에서 개인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제 정체성도 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 아이들이 좀 고립되어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비 종교로 제가 여기 표현하려고 했던 변방에 그 소외된 외톨이들이 모여든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이 분명히 사실 이 광화문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되게 우리 주변에 되게 있는데도 잘 투명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더라고요.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가고 그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내면의 가장 출발점이 결국에 어떤 불안이나 어떤 고립감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게 이 주인공들이랑 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두 개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옥만세라는 제목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지옥, 뭐 낙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서 이곳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했었고 뭔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현재나 환경들에 대한 불만들을 표현할 때 죽고 싶어, 뭐 지옥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들에 좀 더 짧은 어떤 용기, 희망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인 아이들한테 필요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지옥이라는 말과 만세라는 응원의 의미를 같이 배치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많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프랑스 혁명의 구호였어요. 이게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민중들이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외쳤던 그 구호가 지옥 만세라는 말이었는데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씩씩함 그리고 되바라짐, 약간 발칙함 같은 것으로 혁명성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들을 고립시켰던 어떤 외부 집단 혹은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 이런 것들을 좀 뒤집어 보겠다라는 걸 두 사람이 일단 외톨이의 연대를 출발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데뷔작 첫 뮤비 때 말씀 잘하시는 감독님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고 화장실 갔다가 안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모정 감독님도 빨리 뉴스 잡아주세요. 뉴스 나가시면 앵커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감독님 말씀처럼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영화 보러 오시면서 지옥과 천국을 한 4-5번은 얘기하셨을 거예요. 날씨가 너무 지옥 같다. 마시니까 천국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살면서 정말 지옥과 천국 하루에도 몇백 번씩 스스로 오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이 아마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지옥과 또 다른 의미로 이 영화를 통해서 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 워낙 각본을 또 잘 쓰셨기 때문에 배우님들도 처음에 시나리오 읽으면서 되게 재밌으셨을 것 같거든요. 세 분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야기 건네받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역할을 혹시 먼저 제안받고 시나리오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시나리오부터 먼저 받으셨나요? 감독님, 배우님들이. 배우님들 세 분을 만나게 된 거는 저희가 남이 선우 채린 역할을 다 또래 18살의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 열어놓고 오디션을 봤는데 처음에 그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역할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나비 선우를 지원해 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채린을 지원해 주신 분도 있는데 다 열어놓고 봤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 그 얘기를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야기 읽고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읽자마자 가장 하고 싶다 매력을 느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정희주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방심하고 있다가 저는 선우 역할이 제일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데 체리는 하게 되어서 더욱이 기쁘고요. 오디션장에서 이제 대본을 다 읽어봤어요. 새 인물 다 읽어봤고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채린이가 하는 극 중에서 이렇게 독백 같은 게 있는데 친구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장면 있잖아요. 침대에서 마주보고 앉아서 그 장면이 오디션 독백이었는데 그걸 한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혹시 다르게 읽어봐 줄 수 있겠냐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다시 읽어도 똑같이 할 것 같아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모습이 뭔가 악마 같았대요? 악마는 아니고 뭔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뭔가 이 친구 좀
당찬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 길로 체린이를 맡게 되었어요. 네. 처음 거절당해봤어요. 살면서 처음 거절당해봤고 약간 그 실장님이 뺨 때리면 반하는 그 여자 로맨틱. 너무 안 좋은 걸 평소에 많이 보시는군요. 그런데 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제가 약간 깜짝 놀라가지고 매혹됐어요. 제 감독 너무 옛날 사람 같이 되어버렸는데 빠르게 우리 효린 배우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입체적인 캐릭터를 시나리오에서 만났을 때 정말 큰 희열을 느끼고 나 진짜 연기 해보고 싶다 이런 강력한 열망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번 지옥만세를 읽었을 때 새 캐릭터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입체적이라서 이거 정말 연기하면 너무 재밌겠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중에서도 체린 역할이랑 선우 역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역할을 해도 한번 재밌게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효린 배우님 말씀처럼 정말 단역마저도 되게 입체적이어서 기억나시죠? 그 딸기 케이크, 치즈케이크 가지고 싸우는 애기들 표정 연기 정말 과하게 하는 그 장면 혹시 다시 보실 수 있다면 그 어린이 배우들이 얼마나 열연을 펼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오리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 오디션 봤을 때 사실 저는 선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근데 감독님이 유독 저를 남이만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한테 어두운 면과 차분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 체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괜한 고집이 생겨가지고 왜 나 안 시키시지 체린?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남이로 이렇게 주셨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나미의 캐릭터가 되게 일상에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친구인데 그때 당시엔 너무 낯설어 보여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친구들에는 이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이구나 뭔가 그려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시나리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나 남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역할을 정말 잘 맡겨주신 게 세 분 배우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왜 그 역할 맡은지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배우들이기도 한데 그래도 최고의 저격을 맡겨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어떤 고민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우님은 계속 단편 영화들에서 저도 되게 많이 봤던 얼굴이었는데 항상 연기 잘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 맡으셨던 역할들이 되게 힘든 현실을 버티고 있는 젊은 청춘들에 대한 되게 리얼리티가 가득한 연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도 웃는 얼굴을 잘 못 봤던 것 같고 되게 항상 힘든 게 뭔가 고생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비디오 영상에서 이런 걸 말하고 네. 내가 보는 사람이랑 다른데 이 해석이 왜 이렇게 재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나미가 가지고 있는 가벼우면서도 되게 쫄보인 마음, 방어적인 느낌 그런 것과 동시에 또 계속 다른 방식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 그걸 사실 다른 배우가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배우님이 정말 저한테는 딱 마음에 들게 너무 해주셔서 그게 너무 좋았고 두 분은 두 분 역할을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린 배우님이 선우랑 체린을 둘 다 너무 잘해주셨고 이주 배우님은 체린 역할을 너무 아까 처음 당했다고 했잖아요. 거절. 막 너무 약간 심쿵하게 체린을 해주셨고 막 이끌려 들어가는데 본인은 또 완벽하게 선우거든요. 실제 성격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사실은 남이 이외에 두 분을 가지고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그냥 편하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영화가 좀 비틀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는 것처럼 뒤집어 보자 생각을 라고 해서 그 두 분의 캐릭터 생각을 좀 바꾸게 됐고, 그래서 두 분 다 각자의 역할 나름으로 세 분 다? 네. 그 역할을 너무 잘 설득시켜 주신 것 같아서 오늘도 시내 21 표지에 세 분이 나오셨거든요. 보면서 와 이거 누가 캐스팅했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에 막 뿌듯함에 네, 제가 잘한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분이 함께 커버를 찍으신 바람에 시내 21 커버가 정말 아주 오랜만에 약간 보그걸 커버처럼 나왔으니까는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뷰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수고스럽게 고민을 또 많이 해주시고 배우님들도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아마 이 세 분이 낯설더라도 영화가 끝나면은 캐릭터와 배우가 정말 거리가 0에 가깝다라는 걸 다 동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잘 가늠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가면 너무 선명하게 이 세 명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캐릭터 무비로서도 주영만테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이런 좀 힘든 이야기가 독립영화 진영에서 적진 않았었는데 내내 보면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씩씩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보는데도 이 끝은 마지막 엔딩 장면처럼 그냥 지옥인데도 살 수 있잖아 같은 메시지를 전해받아서 오늘 이렇게 밖에 나오는데 정말 뜨거워서 열자마자 지옥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자라고 생각을 이 영화 덕분에 좀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한 에너지를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설정이셨을 텐데 감독님과 배우들이 아주 정면 돌파해내서 귀한 작품을 만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객분들이랑 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영화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이크 하나만 대여해서 객석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이 앞쪽에 이쪽에 제일 먼저 들어주신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세 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탄하면서 봤는데 오늘은 제가 다른 질문을 하고 내일도 계속 TV를 따라다닐 거라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제일 제가 궁금했던 거는 초반에 마치 무대를 보는 것처럼 목걸이를 하고 등장해가지고 내 목걸이 틈나지 않아 이렇게 포즈 취하는 것처럼 등장하는 그 강아지 그 목걸이 그 장면에서 마치 모델이 이제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갑자기 자세를 딱 잡는 그런 장면 보고 저 어떻게 찍었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어서 비하인드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강아지 목걸이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아지 연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편 때부터 계속 많이 했더라고요. 전작에서는 아예 대놓고 했고 초기적인 거짓말에서도 강아지 장면이 나왔다는 걸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목이 묶여 있는 강아지에 대한 엄청난 연민이 있구나라는 걸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 그 강아지들이 연기 연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그냥 연기 연출이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저도 연기 연출을 안 했고 주머니에 사료를 넣고 있었고 강영욱 선생님처럼 그리고 그 주인분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게 이렇게 하면서 구슬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친구가 천재적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제가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영화 속에서 제한되는 예산도 있고 뭐 그런 까닭에 강아지 자체를 등장시키지 않고 목줄만 팽팽하게 당겨지는 모습만 보여줄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강아지 운 좋게 캐스팅하게 되어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 저희가 5번의 테이크를 강아지를 안 보이게 찍은 채로 오케이를 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 목소리만 나오는 걸로. 근데
한 번만 강아지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한 번만 찍을까요? 그 PD님이 말씀해주셔서 찍었는데 연기를 그렇게 잘할 줄은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운 좋게 얻어진 장면이고 강아지 캐스팅마저 잘한다 이런 생각. 아니 그 친구에게 기회를 일찍 주셨어야죠. 자기 얼굴이 영화에도 안 나오면 얼마나 지옥 같은 경험이었겠습니까, 강아지 친구가. 네. 혹시 강아지 친구의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둘이입니다. 네, 두리님 감사합니다. 네. 뒤쪽에 손 들어준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줄,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특히 이런 영화들이 폭력적일 때 좀 보는 게 좀 고통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런 영화들은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절제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공감도 되고 또 이러한 느낌을,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느낄 수 있는 영화라서 너무 좋았는데 특히 이 영화에서 혜진이라는, 지금 여기 배우님들 중에서는 없지만 혜진이라는 역할과 그 혜진이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약간 그 회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 회개를 이용해서 이제 체린과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이제 접목시키려고 고민하셨는지 좀 그런 것들 좀 궁금하고, 또 각 세 배우님들한테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와 또 중반 또는 후반에 나오는 그 느낌이 톤들이 달라짐에 따라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이 사이비 종교, 제가 현천서교를 모델로 한 사이비 종교가 회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은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 정상적인 종교라면은 어떤 죄를 최대한 안 저지르게 하고, 하지만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진심을 다해서 참회하게 만드는 그것이 의미 있다고 가르칠 텐데, 이 종교에서는 뭔가 뒤바뀐 것처럼 내가 억지로 죄를 지어서라도, 큰 죄를 지어서라도 점수를 높이 딸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그 최종의 목표가 결국에는 낙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계급의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 같은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계가 저한테 이 주인공들의 관계도 그렇고 관통하고 있는 용서와 잘못과 뭐 죄라는 것, 피해자, 가해자 이런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계속 다루고자 했었고요. 혜진이와 혜진이 아버지는 특히나 혜진이는 제가 그 종교 집단에서 가장 구해내고 싶은 안타까운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리고 또 선우가 봤을 때 자기가 처음으로 나 같은 애가 있구나, 나만, 그 피해자끼리 공감이 제일 빠르잖아요. 자기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선우와 너무나 안타까운 혜진이가 저한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을 찍는 게 되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기본적으로 뭐 학교 폭력이나 어떠한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심지어 체린이마저도 사실 10대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그 폭력적인 것들로 관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같은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가지고 최대한 실루엣으로 표현하려고 하거나 사운드로 표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장면이 있다면 아주 짧게 그 순간을 한 컷으로 나오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느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셨을 수도 있어서 송구한 마음도 같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우님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혜진이 너무 좋지 않아요? 혜진이랑 선우랑 뭔가 후속 이야기 너무 기다려지고, 이 셋이서 혜진이 구하러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감독이 정말 조금이라도 역할이 작아도 굉장히 많은 서사들을, 역할들을 심어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점도 무척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혜진이 아버지 역할 하신 분은 이주원 배우님이라고 독립영화제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배우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범죄도시2에서 베트남 주재원 분이기도 하세요.
아마 얼굴 보시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 초반, 중반, 중반에 좀 연기 톤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 배우님 어떻게 준비하고 연기하셨습니까? 사실 뭐랄까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그 상황들이 너무 연기할 때 너무 리얼했어서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나미의 그 변화는 사실 선우에 의해서 되게 많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들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우를 무시했다가 점점 가면서 얘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뭐 나중에는 얘한테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엔 고맙게 되는 게 이 영화의 흐름이고 나미의 흐름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효린 배우님. 선우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보고 느끼고 직접 보고 들었던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그 상황을 에 드는 생각들을 밀고 나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선우가 가장 세고 센 캐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세고 단단한 아이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 중간, 끝이 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선우 마음속에 계속해서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효린 배우님 말씀대로 이 여정은 선우가 출발시킨 거잖아요. 차비가 있어야지 어딜 떠날 거 아니니까. 네. 네, 정말 세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우지 배우님. 체린이는 사실 장면마다 체린이가 해줘야 할 것들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 두 인물에게 해줘야 할 것들이 되게 분명하게 대본에 써 있어서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좀 연결을 시켜 나갔던 것 같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 두 친구가 저를 다시 두 번째로 구하러 온 그 순간부터 그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이 얘기하는 거에 온전히 듣고 그대로 표출하고 반응하는 순간은 딱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배우님한테 누구를 닮았다는 건 되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말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 등장하신 거 보고 김대덕 배우 처음 봤을 때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아마 그 느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에게도 네, 가운데 계신 안녕하세요. 네, 되게 재밌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영화였습니다. 저 그림자로 비친 남녀 포옹씬이 누구였는지 궁금하고요. 머리 때문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전거 타고 선우가 가는 씬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자전거가 선우 자전거인지 아니면 훔친 자전거인지 궁금합니다. 네. 선우는 해주세요. 훔친 자전거. 그 그림자로 한 포 그 축복 뒤에 있는 남녀의 형상은 남자는 일단 명호고 그 여성은 체린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단순한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이상의 무언가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무언가의 관계성이 엄청나게 육체적인 관계로 제가 설정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회에 비해서 아무리 그런 내용이 그런 문제들이 그루밍 성폭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체린이가 그걸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거나 그렇게 자기를 다 무너지게까지 내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명호라는 되게 사실 강한 이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이지만 사실은 체린이가 조금 더 결정적으로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나름의 가스라이팅이 그 장면 자체만 봤을 때는 명호가 체린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다가 후에 보여지는 그
연복과의 전투씬, 내 뒤통수를 내려치는 그 씬에서 채린이 명호를 사실은 다루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의 또 전복의 관계를 또 계속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한 번도 훔쳤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갑자기 훔쳤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도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따릉이 빌려서 따릉이 타면서 돌아다니고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선우도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나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선우도 혼자 힘들 때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혼자 노래를 들으면서 나처럼 외롭거나 그럴 때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놀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효린 배우님 대답 들으니까 다른 분들 대답도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 배우님과 이주 배우님 마음이 지옥 같을 때 탈출하는 법,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최근에 애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 게임해요. 무슨 게임을 하십니까? 사실 게임 다 할 줄 모르는데 최근에 롤토체스라고 모르시죠? 네, 그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 그 촬영할 때도 가끔 힘들 때 했었어요. 네. 네, 이주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가끔 아니고 매일 했어요. 지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으니까 가끔 했다고 수정하신 것 같아요. 네. 이주 배우님 어떤 거 하십니까? 저는 지옥만세를 봅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정말 최근에 이미 사실 여러 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괜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이야기에 집중을 하다가도 또 멍 때리기도 하고 관객분들 살피는 것도 재밌고 좀 그랬어요. 지옥만세를 본다기보다는 지옥만세를 보는 관객을 보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혹시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그런 드라마 보신 거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뺨 맞고 막 반하는. 말을 잘못했는데 실장님이 받아든 거였어요. 실장님이 옛날 반대로. 시데렐라 드라마에. 옛날 말고 최근에 하는 방법. 최근에 하는 거 최근에 저는 뜨개질을 합니다. 변태 같죠 좀. 아니요. 네, 더운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제가 뜨개질로 뭔가를 거창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걸 단순한 행위를 하는 게 좋아서 그냥 내 몸만 주구장창 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힐링합니다. 예, 그 감독님 뜨신 뜨개질로 털모자 만들어서 겨울까지 지옥만세가 상영되면 참 좋겠네요. 그때 털모자 쓰고 GV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를 가지고 뜨개질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이쪽에 계시거든요. 소리 조금만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그 세 명의 소녀들이 다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소외된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가족한테 다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한 번씩 보이고 근데 그 오리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나미한테 이제 정말 위험한 사람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영감 어디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미가 진짜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뭐예요?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선생님이 막 힘들었겠다. 네네. 못 버텼을 것 같아라는 말. 네네. 꼭 그런 말들은 남한테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듣게 되잖아요. 저도 뭐 가다가 가끔씩 약국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뭐 바크스 하나 사 먹으려고 하는데 뭐 지쳐 보이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왈칵 막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근데 그 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특히나 그 어머니 자체의 인생이나 그 캐릭터가 악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이 딸이 버텨내기를 하기 위해서 강해지라고 계속 하는 엄마거든요. 왜냐면 그 어머니 자체가 이미 그렇게 버텨왔어야만 홀로 딸을 키우면서 버텨올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논리, 방법론 이런 것들을 계속 딸한테 강요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 세대들이나 기성세대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겪고 배운 논리를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자꾸 다음 세대들한테 강요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그 말을 남이한테는 사실 조금만의 위로가 있었으면, 특히 어머니와 뭔가 적확한 위로가 있었다면 남이가 이렇게 외롭거나 끝까지 뭐 죽음을 꿈꾸는 소녀가 됐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를 어떤 그런 다른 곳에서 듣기를 원했고, 그게 하필이면 그 종교 집단에 그 있었던 한명우라는 선교사한테 듣게 된 건데, 제가 좀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그런 종교 집단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안 돼요. 왜냐면 본인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한 말들을 하면서 정말로 의지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해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걸려들기 쉬운 우리의 약한 나미를 함께 만나게 하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은 선우와 채린이 덕분에 거기 남아있지 않게 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새 엄마 중에서는 남이 엄마가 제일 최고이지 않습니까? 아마 남이는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또 해보게 됩니다. 오리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와의 관계.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뭐랄까 센 척하고 되게 방어 기제가 세고 이런 거 모두 다 사실은 엄마한테서 오는 부족한 애정, 뭔가 인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남이라는 사람의 행동 방식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선우가 한번 엄마에게 돌아갈 때 이유를 또 한번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진실을 밝히면서. 그때 선우 마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요린 배우님? 중간에 그때 고백을 그 악플 쓴 건 나다. 그때 엄마에 대한 마음이 효린이래. 지금 자꾸 여기서 구라구라 해가지고 선우랑 구라가 지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선우가 그 얘기를 이제 남이한테 할 때 네.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분이 약간의 자극제가 될 거라고 또 생각했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좀 부러웠을 것 같더라고요. 선우가 엄마의 관계가 남이랑은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질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 전해주실 분, 이쪽에 손 들어주실 분 조금만 높이 들어주세요. 네.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보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연출들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했고요. 영화 찍으실 때 감독님께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이나 공들여 촬영한 장면이 뭔지 궁금하고, 배우님들도 좀 여기서 내가 날 다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뭔지 궁금합니다.
모든 장면을 공들이셨겠지만 제일 공들인 장면. 네. 제일 공들여서 찍었던 씬은 제 첫 촬영이었는데 나미와 선우가 목욕탕에서 자살 시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저희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랑 그런 생각을 공유했는데 이 장면에 저희 영화가 시나리오 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분과 이해를 못하는 분, 이 영화의 톤 앤 매너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분분했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어두운 세계를 다루는데 약간 이죽거리는 유머 같은 것도 있고 거기 뭔가 대사의 결이 살짝 어긋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뒤에서 생각하면 아 저래서 그 대사 했구나 하는 이런 식의 구성들이 많아서 그거를 계속 빌드업하는 거에 제일 가장 중요한 장면이 그 목욕탕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뭐 죽을 놈 떡 하나 더 줄 거라는 얘기나 아니면은 오키오키도 처음 등장하고요.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에 회수되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기억에 남아야 하는 동시에 이 두 사람의 아직은 친하지 않은 뭔가 이 하나의 음모를 공모하고 있는 정도의 동료로서의 관계이지만 그 안에서도 계급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것들을 다 넣었어야 됐는데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첫 촬영하러 가면서 제가 사실 어떤 분변을 밟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순간 이거 뭐 아니면 뭐다. 진짜 좋거나 진짜 그렇거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닦고 촬영장 가신 거겠죠? 네, 그 닦고 다행히 아무도 만나기 전에 혼자 있었을 때 겪었던 일이라서 계속 티를 안 내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영화가 잘 완성되면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개봉을 기념하여 말씀드립니다. 네, 다들 끝나면 치맥 같은 거 하러 가실 것 같은데 갑자기 감독님 마지막에 이런 변을. 네. 배우님들 어떤 장면에서 나를 좀 다 보여줘야겠다 결심하고 찍으신 장면들이 거의 다였겠지만 그래도 오늘 기억나는 씬이 있다면 어떤 씬인지 효린 배우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도 목욕탕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목욕탕 씬에서 어떻게 하면 이선우의 엉뚱하지만 또 사랑스럽지만 약해 보이지만 또 단단한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했었던 것 같고요. 또 선우가 핸드폰을 뺏기고 나서 자전거를 쓰러뜨리고 혼자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걸음걸이에서도 선우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대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실은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첫 촬영이 목욕탕 씬이어서 네 그때 어떻게 하면 한 번의 캐릭터를 딱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희주 배우님은 어떤 장면 생각나시나요? 사실 나를 막 드러내야겠다 이런 오히려 반대로 체리를 통해서 나를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스치듯 했던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세 친구가 갈라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서 받고 헤어질 때가 제일 그래도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질문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남이 드러낸 걸 다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 비하인드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변 얘기하셨으니까 뭐 다 해보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전복죽이었던가요? 야채죽이었던가? 야채죽과 전복죽 반반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하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진짜 토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실제로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먹고 이제 뱉고 하는 게
옆에서 보고 본인은 이제 하고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옆에서 보기엔 다 막 괜찮냐 막 물어봤었어요. 네. 흰 배우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우리 배우님 이야기 듣기 전에 축 이야기 조금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씬을 찍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분장도 이제 약간 혈기를 없애기 위해서 입술에도 이제 분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고 제가 먹는 걸 조금 좋아하는데 항상 오정 감독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 먹는 배우는 처음 봤다고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토하는 연기도 처음 해보는 건데 저는 처음 해보거나 이런 연기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즐겁고 좋거든요. 근데 토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연기도 해보고 죽도 맛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꼭 죽 CF 같은 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우님 어떤 장면 떠오르시나요? 가장 고심했던 거는 그 간증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 그 준비 단계부터 그걸 촬영하는 아침까지 감독님이 대사를 고민하셨고 그리고 대사가 안 나왔고 그래서 저도 대사를 못 외웠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용서받으려면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한 이거를 얘한테 전달하려면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사실 찍을 때 거의 반쯤은 애드리브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찍으면서 딱 전달됐으면 좋겠던 말은 너랑 있으면 나 안 죽고 싶었어 라는 얘기였고 내가 이렇게 두서없는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 하지만 뭔가 이 이후에 너가 그래도 나랑 같이 그 전처럼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거면은 내가 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순간 우리 배우님 덕분에 법정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장르를. 근데 그 또 심각한 법정물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꼬마 친구 갑자기 가서 박수를 치는 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그 캐릭터가 계속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역할로 계속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뭐 감정 표현의 무언가들이 계속 학습된 거라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지 내용 듣거나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상태로 박수 치고 즐거워야 돼요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길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북한 법정 같지 않았어요? 그 씬 전체가 되게 앞에 공연하는 것도 되게 뭔가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주얼적으로도 새로운 재미들이 있었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감독님 배우님들이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시다 보니까 거의 1시간이 지금 지나서 마지막 한 분 정도 더 질문에 가운데 손에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하다 보면 좋을 것 같고 GV 앞으로 따라다니신다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비하인드들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지원관세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이의 시점 쇼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 하필 이제 영화의 마지막이 남이로 이제 마무리되었는지 어떤 감독님의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또 새 배우님들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다 본인만의 지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혹시 그 후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이의 시점 쇼트로 갔던 이유는 이 영화가 처음에 그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의 피해 장면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그런 경험이 남이한테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남이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같이 계속 남이의 시점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이가 바라보는 선우가 필요했거든요. 선우라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입장, 일반적으로 비슷한 입장이 저희가 이 3명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남이일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피해를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되게 많았을 텐데, 아 얘가 좀 너무 순진해서, 아니 얘 착해서, 아니면은 뭐 얘네 집은 어때서,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직접 보고 느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황선우라는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를 황구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이의 시각으로 보이는 선우가 점점 진짜 선우로 보일 수 있게 가는 게 이 영화의 목표였던 것 같고, 그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뒷모습을 보이면서 가게 되는데, 남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영화에서 처음으로 선우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처음에 두 사람이 했던 계획이 실행됐고 했다면 아마 남이는 선우라는 아이가 여전히 구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몰랐을 거고, 아마 관객들인 우리도 이런 아이의 실체, 얼마나 반짝이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씩씩한 아이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들이 이 지옥으로 돌아와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적어도 당장 하루는 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도록 남이가 문득 울컥 느꼈을 거라는 생각에서 시점샷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요, 이렇게 뭉클한 멜로 영화 만들고 그래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바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멜로 영화 보신 겁니다. 네, 그 배우님들 앞으로의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이번에 우리 배우님부터. 저는 그냥 상상을 하자면, 사실 선우를 통해서 나의 비겁함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비겁하지 않게 조금 솔직하게 선우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선우한테 말 걸고 싶어서 눈치 볼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방혜린 배우님. 저도 학교에 돌아가면 나한테 말을 걸고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남이를 보면서 피식 한번 웃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따뜻함과 용기를 얻었을 것 같고, 돌아가면서 선우가 자전거를 이렇게 서서 밟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 선우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자전거를 밟아가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용기를 가지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정희주 배우님. 체린이의 마지막 그 뒷모습을 보면 사실 뭔가 저 친구가 안 좋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무래도 들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미래에 대한 걸 엄청 상상해 보기보다는 그냥 꼭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제목은 지옥만세인데 마지막에 집이 마무리할 때 되니까 여러분들 청춘 시리즈 뚝딱 하나 보고 가시는 기분일 것 같아요. 한 4, 5년 지나서 어디 외국 진짜 좋은 데서 3명이 다시 만나서 천국만세 같은 거, 네,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 돈 많이 버셔서 배우님들 모시고 로케 한번 시원하게 다녀오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 개봉 GV에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한국 영화가 뭐 위기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옥만세 보신 관객분들은 또 큰 한국 영화 희망을 또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 여름 청춘 영화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추천 많이 해주시고, 저희 4분 중에 대표로 우리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는 대장정의 개봉 일정들이 시작됐는데, 저희 4명 모두 관객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뵙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 영화고 한국 영화고 이런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거창한 의미들을 떠나서 그냥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런 인물들, 이런 캐릭터들이 힘냈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영화로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